예, 안녕하세요. 3학년, 2016년도 3학년 1학기 2외고사 대비해서 녹화를 해드릴게요. 2외고사 범위는 화학반응식에서 두 번째, 화학반응식에서 1외고사까지 중단은 1까지 했으니까 중단은 두 번째 거랑 그다음에 태양계에 가는 거예요. 화학반응식은 실제적으로 화학반응식을 활용하는 거 여러 가지 법칙들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법칙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과서는 94페이지부터고 첫 번째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반응식이 생겼을 때 생성 전, 즉 반응 전의 물질과 반응 후에 그 전체 물질의 질량이 똑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생겼을 때 이쪽의 전체 질량과 이쪽의 전체 질량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로 기체가 먼저 앙금이 생성되는 다음에 기체가 생성되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연소반 이렇게 돼 있고 또 이거 말고도 산화구리 등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랑 관련된 이런 법칙까지 전부 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돼요. 교과서 첫 번째가 앙금 생성 반응인데 앙금 생성 반응이어도 다음에 두 번째가 기체 반응 법칙이고 그다음에 교과서에서 봤을 때 다음에 이제 강철수의 연소 반응 여기가 강철수의 연소 반응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소하면 질량이 가벼워진다 생각하는데 그런 반응이 아니라 질량이 커지는 반응까지 가서 이 세 가지 반응 모두 다 결론적으로 질량은 보존된다는 법칙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그냥 법칙인데 질량이 보존된다는 법칙이고 실제로 다 성립합니다. 근데 앙금 생성은 매우 쉽게 앙금이 생성되더라도 질량이 똑같이 된다. 질량이 똑같다라는 법칙이에요. 근데 이건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기체 생성 반응에선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에 금속을 집어넣어서 이 금속에서 기체가 보글보글 나와서 잠시 뒤에 질량을 재봤더니 질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실제적으로. 이 질량이 왜 감소할까? 이유는 생성된 기체의 질량만큼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된 기체의 질량만큼 감소됐다는 소리는 생성된 기체까지 모아서 측정하면 질량이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교과서 96페이지와 97페이지 실험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뚜껑을 닫았을 때 기체가 반응하는 법칙에서는 질량이 줄어들고 뚜껑을 닫았을 때 질량을 측정할 때는 질량이 똑같이 보존이 되고 뚜껑을 열었을 때는 질량이 줄어드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뚜껑을 열었다는 것은 기체가 생성돼서 밖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질량이 줄어든 것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뚜껑을 완전히 닫고 여기 나가는 기체가 없이 모두 다 이 안에서만 반응이 일어난다면 질량은 보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체 생성 반응에서도 질량은 보존이 되고 강철섬의 연소가 좀 특이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소할 때 기체가 생성돼서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 기체 생성돼서 날아가는 것을 막아놓고 기체 생성 반응과 비슷하게 연소 반응도 질량이 보존이 돼요. 그런데 강철솜은 우리가 Fe라는 철이 산소랑 반응을 해서 FeO2라는 산화철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렇게 생긴 철에 산소는 공기 중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반응 전에 철의 질량을 20g이다 라고 예를 들어서 재었는데 여기 반응 후의 질량이 20g 플러스 어떤 질량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질량이 크다라는 소리는 이 질량은 산소의 질량이라는 거죠. 여기서 붙은 산소의 질량. 결론적으로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에서 전체 질량은 우리가 측정한 철의 질량만이 아니라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질량까지 같이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강철솜에 연소일 땐 철의 질량만 측정했다가 산화철의 질량을 측정하니까 질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기 중에 산소의 질량까지 측정을 하고 요 숫자와 요 숫자가 똑같다가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한 거예요. 교과서는 여러 가지 실험 예로 페이지가 길게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모두 다 질량이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조금 해볼 때 먼저 95페이지에 보면 탄산나트륨 더하기 다음에 연막칼슘이에요. 그래서 탄산 나트륨 더하기 연막칼슘, 이렇게 반응이 생겨서 생긴 성능 물질은 탄산칼슘하고 연마나트륨인데, 얘가 하얀색 앙금이거든요. 이게 가라앉았어요. 결론적으로 그래도 이거의 질량, 전체 질량과 이것의 전체 질량이 같다예요. 많이 질문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화학 반응식이 쭉쭉 적혀 있는데 여기 NaCl로 적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연막칼슘에 Cl2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개수 숫자가 맞지 않죠.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반에는 2라고 써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2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이유는 염화나트륨은 결정형 분자예요. 즉 화학식으로 존재하죠. 분자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B를 적고 정확히 두 개 이런 식으로 반응이 돼서 B를 적기 때문에 2라고 쓰지 굳이 안 써도 성립이 돼요. 숫자를 맞춘다라는 관점에서는 2라고 써야 되겠지만 숫자를 맞춘다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는 숫자가 조금 달라도 B를 설명한 거기 때문에 맞는 식을 교과서에서 썼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체 생성 반응에서도 기체 생성 반응은 어떤 반응으로 준비가 되어 있냐면 마그네슘이 묽은 염산에 들어갔을 때 이게 MgCl2가 되고 그다음에 H2가 반응해요. 정확히는 여기도 2라고 또 써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었을 때의 질량과 이렇게 되었을 때의 질량이 똑같다예요. 똑같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우리는 용기를 막아놓지 않으면 얘가 기체로 떠나기 때문에 이 전체 질량이 요것과 똑같은데 요게 줄어드니까 가볍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막아놓고 하면 똑같이 된다라는 식을 알 수가 있고요. 강철선도 똑같이 우리 교과서 99페이지에 있는 그림처럼 박스로 실험을 하면, 박스 안에 넣고 실험하면 모두 다 똑같은 질량을 확인할 수가 있다가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99페이지까지 꼭 알아둬야 될 점은 반응물질 전체 질량과 생성물질 전체 질량이 같다라는 요 식을 잘 기억하시고 적용을 하면 문제들은 쉽게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 법칙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에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화학 반응식이나 화학 반응식 적기에서 좀 나타나는 건데 그래도 지금 제가 미리 적어드릴게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될 점. 우리는 원소의 상대적인 원자 한 개의 상대적 질량을 조금 외워두었으면 상당히 편리해요. 원자 한 개의 상대적 질량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냐, 원소 번호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까지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로 결정이 돼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즉 그 원자의 어떤 해당 물질 원자의 원자 핵의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상대적인 질량으로 그냥 보통 통칭돼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수소는 2를 쓰고요. 탄소는 12를 쓰고 그다음에 질소는 14를 쓰고 산소는 16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배우는 것은 이거 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들이 없어요. 크게 벗어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꼭 기억을 하고 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공부하시면 편리할 듯 합니다. 첫 번째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린 이거는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정 성분배의 법칙에서 이제 원자 한 개의 상대적 질량 꼭 기억하시고, 실험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 구리를 태우는데, 구리를 산소와 태우면 산화구리가 형성이 돼요. 재밌는 점은 구리의 질량을 증가시켜가면서 혹은 산소의 질량을 증가시켜가면서 이 실험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가 바로 교과서 101페이지 표예요. 구리의 질량을 증가시켰을 때 어떻게 될까? 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표의 그래프가 101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101페이지에 보면 가로축은 구리의 질량이고 세로축은 산화구리의 질량이에요. 그럴 때 직선 모습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첫 번째가 0.5, 두 번째가 1g, 세 번째가 1.5, 네 번째가 2g일 때 각각에 해당되는 질량이 여기는 이제 0.625, 여기는 1.25, 이곳은 1.875, 여기는 2.5 이렇게 생겨나요. 재미있는 사실이 이제 비례식으로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구리가 0.5일 때 증가된 양이 0.125만큼 증가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여기는 0.25만큼. 요거에서 딱 우리가 쉽게 계산이 되죠. 여기가 1이면 이거는 4분의 1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구리의 질량이 1일 때, 1g일 때 0.25g이 증가하고, 똑같이 2g일 때 0.5g 증가하죠. 비례식으로 비례하죠. 그래서 이 질량비를 재봤더니 4대 1로 반응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면 4g일 때 1g이 반응한다는 뜻이겠죠. 2g일 때 2.5가 됐죠. 그러면 4g이라면 얼마가 될까요? 2일 때 2.5니까 4일 때는 5가 되겠죠. 5. 그래서 1대 4대 5로 산화구리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 산화구리는 항상 이 질량비로 생성되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구리를 100g 준비하고 산소를 얼마 준비해서 산화구리가 얼마가 생겨날까요? 완벽하게 다 연소했을 때. 그러면 요 반응대로만 산화구리가 형성된다는 것을 외우신다면 어떻게 되냐? 이게 4면 이거는 25g이 반응하겠네요. 그래서 125g이 생성되겠네요. 25라는 숫자와 125라는 숫자가 왜 나왔을까요? 4대 1대 5에서 우리는 이 숫자를 몰랐지요. 이 숫자도 몰랐지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 비례식이죠. 그러니까 25라는 숫자를 알 수가 있고, 요것과 요것을 봐도 비례식이죠. 그래서 125라는 숫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각 물질마다 생성되는 질량비를 모두 다 이제 외우고 혹은 알고 나서 적용을 하면 다 풀 수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어떤 물질들이 일정 성분비가 알려져 있을까요? 먼저 산화구리죠. 산화구리는 구리 대 산소의 질량비가 4대 1로 반응한다. 이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이에요. 물은 수소 대 산소가 1대 8의 질량비로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있는데, 암모니아는 질소 대 수소가 14대 3으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화가철이 있는데 철 대 황이 7대 4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질량비를
네 가지 질량비가 우리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량비를 알고 나면 적정하게 질량 보존의 법칙과 섞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에서도 이렇게 요 질량비가 된다. 나중에 화학 반응식 해석에 나오니까 요 B는 꼭 외울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103페이지에 보면 역시 어떻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어떻게 되냐, 무조건 다 이 질량비가 되는구나. 분자가 한 개여도 분자가 두 개여도 분자가 세 개여도 이렇게 질량비로만 될 수밖에 없구나. 그 이유가 그렇게 물질이 결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대기 하나에 요 막대기 하나, 똑같은 막대기 하나를 다 준비하고 동그란 고리를 다 똑같이 준비할 때 막대기 하나의 질량이 5g, 동그란 고리 하나의 질량이 2g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막대기 하나에 고리 하나 들어가는 물질은 무조건 5대 2의 질량비를 가지고 결합을 하겠죠. 봅시다.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으면 두 개 10g, 요거 4g, 5대 2가 되겠죠.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요렇게밖에 결합이 안 되는구나. 아니면 막대기 하나에 동그라미 두 개가 집어넣으면 5대 4의 질량비로 결합해야 되겠죠. 무조건 다. 왜냐? 두 개가 있어도 10이고 8이게 되죠. 8. 그래서 5대 4의 질량비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물질이 그렇게만 결합을 하기 때문에 형성된다는 사실을 원자 모형을 통해서 되는 것이 교과서 실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이제 여기 보면 105페이지에 보면 또 성분 원소의 질량비 알아보기로 어떤 물질이 더 추가가 되어 있냐면 암모니아 질량비가 하이드라진 질량비가 있어요. 하이드라진 분자. 하이드라진 분자는 수소 대 질소의 질량비가 1대 7이 되고 일산화탄소도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탄소 대 산소의 질량비가 3대 4로 결합하고 이산화탄소도 있는데 여기서 탄소 대 산소의 질량비가 3대 8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이런 법칙들, 그 다음에 참고로 이런 것까지 알려져 있으니까 하나 더 있네.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는 수소 대 산소가 1대 16까지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웬만한 물질들은 이 상대적인 질량비를 가지고 아까로 알 수가 있어요. 상대적인 질량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 C5가 되는데 제가 아까 이거 12길이고 요거 16이라고 했죠. 약분하면 3대 4가 되겠죠. 이산화탄소는 CO2가 되는데 요거 12이고 요거 16의 2배 30이니까 약분하면 요만큼 되겠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는 H2O2니까 요거 2고 요거 36이 되니까 1대 16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비를 알면 분자식을 가지고 일정 성분비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정 성분비의 법칙까지 있고요. 그 다음엔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적는 것을 연습을 좀 해볼게요. 화학 반응식 적는 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어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정 및 결과에서 107페이지 과정 1, 2, 3, 4라고 되어 있어요. 과정 1, 2, 3, 4. 그래서 과정 1, 2, 3, 4를 한번 보면 1번 화학식을 쓴다. 두 번째가 이제 플러스 다음에 요거 화살표를 써가지고 연결을 한다.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모형을 그려본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개수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말고도 다음 페이지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들 다시 요거는 107페이지 내용이고요. 108페이지 내용의 1단계는 반응물질
생성 물질을 화학식으로 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개수를 맞추고요. 세 번째가 원자의 수를 맞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연습은 세 번째 요 108페이지에 있는 걸로 연습을 하게 돼 있죠. 우리가 107페이지까지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모형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화학 반응식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렇게 반응물질과 생성물질 요 단계를 써서 합니다. 요것도 연습을 좀 해보면 되겠는데 108페이지와 109페이지 있는 것을 싹 다 연습해보면 될 거예요. 저는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조금 어려운 걸로 연습하는 게 편하니까 메테인을 해볼게요. 메테인은 CH4가 O2랑 결합을 해서 CO2와 H2O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단계예요. 화학 반응식을 더하기와 화살표를 가지고 반응물질, 생성물질을 화학식으로 쓴 거예요. 분자식으로 썼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개수를 맞춘다. 개수를 맞추는 것은 양쪽에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먼저 C의 숫자를, 즉 탄수의 숫자를 확인해 보면 이쪽에는 하나 있죠.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탄소는 첫 번째는 패스. 두 번째, 산소를 생각해 볼게요. 순서대로 H를 생각해 볼게요. H가 여기는 4개 있죠. 여기는 2개 있네요. 그러면 일단 H 개수를 맞출 거예요. 이게 2개니까 이걸 어떻게 2개로 만들까요? 이걸 2개로 만드는 합리적인 방법은 이게 더 생기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면 다른 물질이 생성되니까 원래 화학 반응식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똑같은 걸 한 번 더 쓸 거예요. 더 쓰면 여기가 4가 되고,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바꿔서 어떻게 쓸 거냐? EH2O라고 쓸 거죠. 이렇게 놓고서 다시 이제 O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이제 H의 개수도 맞췄고요. O는 여기 2개가 있고요. 여기는 2개. 5짜리 하나가 2개 있으니까 4개가 있죠. 그러니까 4개고 2개니까 O를 맞추려면 역시 O2가 2개 있으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4개로 맞춰지고 이거를 EO2라고 쓰면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쓴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CH4는 산소 분자 2개랑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 하나와 물 2 분자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 교과서 108, 109페이지 뿐만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던, 제가 아까 적었던 것들까지 교과서에 있었던 것들만 한번 연소 반응식들을 적어보면, 즉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식을 적어보면 웬만한 것들의 연습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개수비와 부피비라는 것을 하는 건데, 이것은 기체 반응의 법칙과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체 반응의 법칙과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이제 이해를 해볼 거예요. 이거는 질량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이 2개는 질량과 관계된 법칙입니다. 그런데 기체 반응의 법칙과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기체의 경우 부피와 관련된 법칙이에요. 어떻게 다르죠? 질량과 부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질량은 무게를 생기게 하는 물질의 고유한 양이고, 부피는 어떤 물질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양이겠죠. 그런데 기체예요, 기체.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은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과학자들이 맨 처음에 실험을 할 때, 먼저 물 생성 실험을 할 때 수소는 기체거든요. 수소를 특정 수소의 양만큼 준비를 해서 반응을 해봤더니 수소는 부피가 산소 똑같은 부피의 2배랑 H2가 O2와 결합을 해서 H2가
형성이 됐었어요. 이렇게 형성된 것도 재밌게 이 상자의 부피가 다 똑같다는 가정하에 두 부피와 한 부피가 반응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실험적 결과였어요. 실험적 결과. 그리고 이 실험이 항상 똑같이 성립됐어요. 항상 똑같이. 한마디로 수소 두 부피와 산소 두 부피를 준비해도 물은 두 부피랑 나머지 산소 한 부피였다. 이게 바로 111페이지에 있는 예예요. 또는 수소 네 부피랑 산소 세 부피를 준비해도 2대 1의 부피비로만 반응을 한다. 항상 이렇게 부피비가 2의 부피와 1의 부피가 반응해서 수증기는 2의 부피만 생성이 됐어요. 항상. 왜 이럴까? 왜 이럴까에 대해서 탐구를 한번 해봤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부피는 이 안에 어떤 물질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과학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반응을 해서 산소가 반씩 산소가 반 쪼개지고 하나 붙고 반 쪼개지고 하나 붙고를 생각했었는데 돌턴의 원자설이 발표가 됐었죠. 돌턴의 원자설은 어떤 거냐면 원산은 쪼개지지 않는다. 쪼개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쪼개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원자설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떤 걸 생각했냐면 이렇게 붙은 분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생각했어요. 분자라는. 이렇게 분자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니까 한 부피에는 한 통에는 분자 하나가 들어간다.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112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같은 온도, 부피, 그다음에 같은 온도, 부피, 압력 안에서는 분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수소든 산소든 수증기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다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있다. 이거 분자라고 합니다. 기체 분자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통에 이 통에 모두 온도도 같고 부피도 같고 압력도 같으면 다 분자가 하나씩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분자의 개념도 알려준 법칙이고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 수소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봤더니 수소라는 H가 두 개 붙은 2가 2개 있죠. 그래서 2라고 쓸 겁니다. 물도 마찬가지 2개 있죠. 근데 이건 하나 있으니까 1은 안 쓸 겁니다.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수소 두 부피가 요 2라는 것이 바로 수소 분자의 개수이자 수소 기체의 부피예요. 다시 2라는 앞에 있는 큰 수, 요걸 개수라고 하는데 이 개수는 반응되는 분자의 수이면서 동시에 기체의 경우 부피의 비를 말해요. 그래서 2대 1대 2로 반응한다. 즉 상자의 수라고 좀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이게 한 상자 반응한다면 두 상자가 필요하다. 부피, 비도 개수가 돼요.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은 모든 물질은 그 물질 나름대로의 공통되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비슷하게 요 부피비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피비로만 반응한 것이 바로 111페이지의 그림이에요. 두 상자, 한 상자가 두 상자가 되고 그렇다면 네 상자, 두 상자, 두 번째 그림이 네 상자, 두 상자, 네 상자가 돼야 될 텐데 세 상자를 줬죠, 산소를. 그러면 산소는 두 상자만 반응하고 한 상자는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피비도 일정하게 성립한다가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화학 반응식을 딱 적었을 때 개수가 부피비를 나타내고 기체 반응의 법칙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화학 반응식 전체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화학 반응식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정리할 거냐? 우리 교과서에 메테인이 타는 게 다시 적어놨는데 CH4 더하기 E2는 CO2 더하기 EH2O가 될 거예요.
먼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체크해 볼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체크할 때 제가 상대적인 질량을 알면 편한다고 했죠. C는 12개가 될 거고요. 탄소는 일자리가 4개가 있으니까 곱해야 되겠죠. 여기는 O2 16자리가 2개가 있는데 다시 2개가 또 있죠. 2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다시 이거는 12개짜리가 16개짜리 2개랑 같이 있죠. 그리고 얘는 1억, 제가 그냥 계산했는데 바로 적으면 일자리가 2개랑 있는 거랑 더하기 16개짜리가 2개가 있죠.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할 거예요. 봅시다. 여기는 16이 될 거고요. 여기는 계산이 30이니까 64가 되겠죠. 화살표. 여기를 볼게요. 여기는 32에다가 12를 더하니까 44가 될 것이고, 여기는 36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거 2개 더 해볼게요. 2개 더하면 80이 되겠죠. 이거 2개 더도 80이 되겠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두 번째, 일정 성분배 법칙이 성립할까요? 네, 성립합니다. 일정 성분배 법칙. 아까 질량을 제가 지웠죠. 다시 볼게요. 그러면 12 더하기 그다음에 여기서는 일정 성분배 법칙을 제가 패스할게요. 이유가 물질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패스할게요. 일정 성분배 법칙은 다른 예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화합물들이거든요. 화합물. 순수한 물질로 하는 것이 더 편할 듯해서 여기서도 물론 성립은 하는데 제가 패스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체 반응의 법칙은 메테인도 기체, 얘도 기체예요. 그래서 얘는 1대 2대 1대 2로 반응할 거예요. 기체 반응의 법칙이. 그 다음에 이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의미하는 게 이거 한 상자와 이거 두 상자는 이산화탄소 한 상자와 수증기 두 상자가 반응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분자가 하나 있고 분자가 2개 있고 분자가 하나 있고 분자가 2개 있고 항상 이렇게 반응한다는 뜻이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뭐냐? 이거 한 상자에 분자 하나 들어있고요. 한 상자에 분자 하나씩 두 상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 상자에 다 분자가 하나씩 들어가겠죠. 이런 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일정 성분배 법칙 예를 좀 다른 걸로 우리 교과서에 있었던 다른 걸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교과서에 요걸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전체 질량이 메테인은 16이 될 거고요. 얘는 32니까 64가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한번 요건 44가 될 것이고, 요거는 36이 되겠죠. 이거 4로 나눠지네. 4대 10, 4로 나누면 16대 11대 9. 요 질량비로 항상 반응이 되니까 얘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다 쓰고 나서 제가 맨 처음에 적었던 상대적인 질량을 알아야 일정 성분비 법칙과 이 모든 법칙들을 다 체크할 수가 있어요. 교과서에는 117페이지 요약까지 어떻게 되어 있냐? 117페이지 요약까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은 수소 더하기, 제가 한글로 적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는데 수증기, 요거를 화학반응식 다 적어보는 거예요. 화학반응식 만들어 보면서 적어 놓은 다음에 전부 다 우리 교과서 117페이지 표로 만들듯이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요를 체크한다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는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첫 번째 화학 반응에 대한 파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태양계 전까지, 즉 지구, 달, 또 달의 운동 이런 것까지는 두 번째 파일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